그리고 좀 이따 국회 열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난장판이 될 겁니다. 난장판. 30여 년 정치하면서 아마 이번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가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각 이후에 전개가 되었나 간단하게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1945년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된 이 나라가 건국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왕조 시대에 일본의 나라를 뺏겼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해방이 됐는데 이게 이시왕조의 다음 왕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세우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말하자면 백성이 또는 국민이 주권자의 국가다. 전혀 그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였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조 시대에 왕조 국가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을 해야 되는데 건국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 요즘 한참 이승만의 건국 전쟁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건국 과정에서 보면 좌익우익이 심하게 대립을 해요. 좌익우익이. 이제 북한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38도 이남의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건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좌익들은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로당을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우리 남쪽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방 직후에는 서로 암살도 하고 굉장히 혼란했어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 세력들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는 사실상 왕조국가에서 일제에 36년 지배를 당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일파 경찰, 친일파 군인, 친일파 관료, 일제시대에 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해방 직후에는 자유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대구에도 지금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여순 반란 사건도 일어나고 대구 폭동도 일어나고 제주 폭동도 일어나고 근데 그 혼란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세력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관료, 군인, 경찰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경험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리 세우는데 지금도 이제 좌파우파 대립을 하면서 이승만 건국을 좌파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친일 세력들이 세운 나라다. 역사적으로 그런 논쟁이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청년이 있었다.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런 불가피한 청년이 있었다. 그거는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부인을 할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불과 48년도에 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48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48년도 8.15 때 이승만 정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2년도 안 돼서 유교 파견으로 북에 김일성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부 합작해서 근데 게임 자체가 안 됐어요.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전역이 다 북한군이 점령을 하고 기껏 남은 게 낙동강 전선입니다. 지금 말하는 칠곡의 낙동강 방어전선. 그게 마지막 남은 전선. 근데 마지막 남은 전선에 유엔군이 반격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내고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북한군이 태백산맥을 통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또 형성이 된 게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세운 지 2년 만에 6.25 동란으로 나라가 대혼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6.25 폐허 후에 나라를 이제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2달러입니다. 62달러.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산업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시절 들어와서 경제공화하고 산업화하기 시작해가지고
해가지고 경공업의 좀 중심인 이제 석유산업에서 중공업 쪽으로 넘어갑니다. 중공업에서 지금은 첨단산업으로 넘어갔죠. 반도체하고 IT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딱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상으로는 선진국입니다. 근데 왜 지금 보수 우파 진보자파가 아직도 험렬하게 대립하고 있느냐?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나라 전체가 보수 우파 진보자파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고 또 2030과 6070의 세대 대결 구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 게 지금까지 20년째입니다. 이번 총선도 딱 그런 형국이지. 그래서 이 나라의 보수 우파가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87년도 87체제가 들어오면서 보수 우파들보다 진보자파들이 들어 일어나서 평등을 요구합니다. 분배를 요구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 우파의 기본 철학은 자유입니다. 두 번째 성장입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의 가치는 첫 번째가 자유보다 평등, 그 다음 두 번째 성장보다 분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지금까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늘 총선 때나 대선 때 충돌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조금 있으면 6월 국회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지난 한 30년 이상 국회에 있었던 일보다 아마 가장 극심한 대립구도의 국회가 됩니다. 6월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그 대립구도가 가장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나라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세우는 것은 그렇게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의 대립구도로 나라를 끌고 가면 이 나라는 GDP상으로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섰지만 선진국 시대에 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익 개념을 도입하자. 진보 좌파든 보수 우파든 간에 모든 가치 기준을 국익에 두자.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보수 우파나 진보 좌파 정책을 가릴 게 없다. 그렇게 해서 국익을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게 되면 좌파와 대립, 보수 진보 대립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 전체에 이념 대립을 정리를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이따 국회 열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난장판이 될 겁니다. 난장판. 30여 년 정치하면서 아마 이번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다. 국민들이 국회 무용론을 내세우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내 말이 자신인지 아닌지 경험을 한번 해보시오. 대신 대구시정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